잠깐 시작할 때 원희들한테 여기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슬라이드 한번 쭉 돌릴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일 처음으로 다시 해주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슬라이드를 돌리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제가 시작하면서 슬라이드 처음부터 끝까지 돌리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고 시작할게요. 네.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투스 네오 강남 입센터장입니다. 강남 엔소가 이제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올 11월이죠. 네오 강남으로 다시 이제 거듭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오 강남 입센터장으로 지금 와서 이제 오늘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지금 온라인으로도 보고 계시고 오프라인에 오셔서 보고 계신데 이걸 내가 쭉 준비해서 분명히 일반 면접 또는 신핑명이 일부 있습니다만 필요한지 아닌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에 이런 내용을 쭉 50분을 듣고 이거는 나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처음 이걸 보시고 슬라이드 넘어갈 때마다 생소한 걸 보시니까 미리 보시면서 이런 내용을 지금 설명이 진행하니까 어느 부분의 포인트는 좀 깊이 있게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엔지니어 선생님께서 슬라이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45쪽 되는데요. 쭉 한번 좀 돌려주시겠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의 딜레이가 있지만 앞부분은 대입 면접에 대한 이야기, 주로 공적인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꼬리 질문 걱정하시고 또 전공적화 면접이 뭘까라고 하시는데 그런 문제를 여기다 했고요. 대학별 평가 기준에 대한 게 있는데 진짜 이 대학은 면접으로 당락 결정되는구나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대학이 어딘지도 이제 여기 올려놨고요. 그리고 입학사정관이라는 사람들이 대학 서류 선발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얘기 중에서 이건 꼭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학부모님들이 알고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학은 뭐 애들이 가는 겁니다만 말실수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서울여대 가나다 순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연세대도 있고 쭉 뒤에 나오고 지금 여기는 이제 면접 합격 비법이 가지만 지금 여기 온라인 상에서는 약간 딜레이가 되어서 면접 얘기가 나오는데요. 맨 뒷장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미 앞에서 어떻게 답할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 정리한다면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면접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도 오늘도 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문빈이 류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시고 어제와 좀 다른 내용이고요. 어제는 우리 김병진 소장이 진행했던 질문이 굉장히 깊이 있게 준비 안 한 돌발적인 질문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으나 또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있었던 반면에 이번 설명회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제 한 5년간 아이들 면접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맞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오늘 차례는 이렇습니다. 면접의 목적과 평가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면접의 실전과 그 기출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은 올바른 면접과 합격은 어떻게 결정이 날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의 목적은 뭘까라고 하는데 면접의 정의도 되고 면접의 목적도 되는 거고 면접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제출된 서류는 1단계를 일단 심사를 통과하는데 매력적인 그리고 당연히 뽑아야 돼 이런 아이들을 일단 3배수에서 5배수 뭐 6배수까지 뽑는 학교도 있죠. 그래서 지원 서류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면접을 다시 부활한 학교들도 있죠. 다시 그 서류를 해보니까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직접 대면하여 인터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가 나중에 이제 뭐 아이 결혼 전에 또 이렇게 선보고 그럴 때 혹은 뭐 만나실 때도 직접 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아이인지를 살펴보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겠죠. 서류 평가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내용.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 시작 전에 한 20분 먼저 오신 학생부 가지고 오신 학부모님 걸 체크해 드렸는데 보면 보이거든요. 아, 이건 공부를 깊이 했네. 이건 오래 했네. 아, 이거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학생부 상에서는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남아 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검토하고라고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거기 써 있는 건 대학은 무조건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 학생부의 기재는 사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데 아무래도 그 내용에서 깊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약간 자기가 마치 무임승차했던 활동을 자기가 직접 한 것처럼 또는 학교에서 아, 요건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활동들이 일부 있어서 이 정도까지 했다면 어느 정도 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뭐 심화된 질문이라고 했는데 일단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동기예요, 동기. 동기가 약한 애들은 남들이 한 거를 따라갔으니까 동기가 없어요. 그냥 했어요라고 하는 것만큼 한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동기로 시작해서 그 과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수행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수행의 목적 혹은 이유, 동기 이런 부분에 시작해서 과정, 이 과정이 단지 한순간이 아니죠. 긴 기간 동안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마지막에 결론이라든가 결실 그리고 아이들은 6개월의 시간이건 3개월의 시간이건 아니면 단 한순간이라도 오늘 이 시간에 50분이라도 면접이 이런 거구나 하고 달라지잖아요. 교육의 과정도 당연히 그런 식의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을 때 부드럽게 묻지 캐묻듯이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당황하는 게 뭐냐 하면 안 한 거 물을 때. 물론 이 자리는 변명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떨지 말고 그리고 준비해서 너의 얘기를 잘 말씀드리거라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의 능력을 심층평가하는데 입시는 행복할 수가 없죠. 다 뽑는 게 아니라 한두 명은 떨어지거나 여러 명이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변별력을 통해 평가가 필요하는데 대학마다 약간 보는 기준은 달라요. 우리 학교는 전공을, 어떤 학교는 인성을 이렇게 보면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에 맞도록 그 대학을 가고 싶다면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얘기도 좀 알고 원서를 쓸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학은 면접을 어떻게 볼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꽤 이게 오래전입니다. 뭐 아주 10년 전은 아니더라도 대기업의 입학사정관 그 워크숍에서 입학사정관들이 450명 이렇게 매년 워크숍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선발에 대한 나름의 트레이닝을 하지 않겠어요? 그때 이제 설문한 조사입니다. 이거는 6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거고 저 6점 만점은 없지만 일단 지원 학과 관련 교과 성적은 좋아야 되겠지. 수학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공대 오는데 미적분 혹은 물리2에 대한 나름의 공부 방법이나 공부한 결과나 이런 걸 보겠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 5.4 그리고 면접에 5.39 거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데 첫 번째 거는 사실은 서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과 활동도 서류로 판단이 되는 거고 면접은 2단계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단계는 물론 교과 성적 자체도 유의미하게 보고 나머지 것들도 다 1단계 내용이죠. 그럼 결국 2단계에 가장 중요한 면접이 저 정도 높이 있다는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면접이 거의 나중에 3배수 통과한 아이들은 거기서 크게 문제 없으면 합격이 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란 얘기합니다. 어제 혹시 밴드 강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3배수에 그럼 경제준이 3대1인 거예요. 거기에 수능 끝나고 나서 수능 성적 잘 나와서 스카이 빼고는 나머지 학교는 애들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정시 가겠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대학 써놓고 저 대학 써놓고 저 대학 써놨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빠져나갈 애들, 결시할 애들이 다 있게 되면 사실상 1단계 가서 정말 저 학생이 불가능하다 우리 학교에 라고 하는 거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면접의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다만
재심은 면접, 최상위 대학이 재심 면접을 하죠. 그 면접은 문제가 똑같으니까 어떤 아이가 어떤 답을 하냐가 선명히 평가가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우열이 나눠져서 서연고의 일반 면접 혹은 재심 활용 면접은 그건 그 자체로도 결국 당락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면접에 대해서 준비하신 분은 지금 1단계 통과했다 하면 거의 합격했다라고 하셔도 무방하고 입시 구조상. 근데 스카이를 쓰는데 재심은 면접이다 그러면 1단계 통과하고 난 아이들의 성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평가 성적은. 결과적으로 왜 서울대가 50%의 비중으로 연세대가 그만큼 높은 비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잘 따져보시고 이 문제 정도는 연대 오려면 서울대는 풀어야지라고 하는 걸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면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면접 평가의 순서는 학교마다 다른데 경희대 사례인데 거의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어떻게 하냐면 1단계 합격자 발표하면서 고사장하고 면접 대상자에게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시간 맞춰 입실입니다. 이거 지각하면 감점이거나 불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출결 및 신분 확인인데 신분증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번호 부여하고 블라인드 면접은 이 학생이 어디 학교에 어느 학생 이름조차도 모르게 하는 거죠. 교복 입고 오늘 꼭 있어요. 입지 말라는데 그러면 환복시켜줍니다. 복장을 아예 바꿔서 그 교복을 모르게 해주는 면접. 면접 전 대기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재심은의 면접인데 거기 경희대 의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준비 단계를 거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올해부터 이제 재심은 면접을 폐지했죠. 시사 문제 이런 것도 폐지했기 때문에 과거에 다른 학교의 일반 면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뭐 경희대학교는 여기 경희대지만 가끔 권하기념을 물어보는데 물어보고 그리고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머뭇거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학교마다 약간의 특징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면접 입시라고 면접관은 2명입니다. 이 2명을 패널이라고 불러서요. 한 분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분인데 대체로 한 분은 전공의 교수님, 한 분은 입학사정관 이렇게 됩니다. 한 분은 내 서류를 뽑아서 1단계 통과시켜 주신 분, 한 분은 교수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분들이 결과적으로 서류를 두고 학생을 평가하고 10분에 한 5, 6개 정도의 질문이 있지만 그 질문이 이제 꼬리 물기를 시작하게 되면 학생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 종료 퇴실 기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블라인드 면접은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이 블라인드 면접의 취지는 선입견을 갖고 학생을 평가하지 말자 이거 아니겠어요? 강남이네, 비강남이네, 지방이네, 수도권이네 이런 편견을 갖지 말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고등학교 누구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 저희 아버지는 뭐 판사라, 저희 아버지는 형사라 이런 얘기 하면서 시작한 학생이 꼭 있습니다. 세무회계사인 어머니의 뜻을 받아 이런 것도 있어서 시립대 세무학과 쓸 때 그런 걸 꼭 말한 애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블라인드를 불이익 준다라는 얘기고요. 면접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서울대는 학업 소양, 학업의 소양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 학교는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을 인성. 근데 이 덕성여대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용학마다 학생들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른데 덕성여대는 지금 보시면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60%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이 지원했다고 했을 때 우리 학교의 도고동문학과에 우리 학교의 약대에 어떤 의도로 지원했는가를 더 비중 있게 보는 거죠. 이런 특별한 학교들이 일부 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면접 반영 비율도 높고 거기다가 60%가 이 비중이라면 여기에서 질문이 집중돼야 될 부분은 전공 적합성일 거고 그거 가지고 판단이 혹은 서류에서도 그것이 우수한 학생들이 유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전공 적합성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 물리 쪽을 먼저 얘기하면 핵분열과 핵융합의 원리 설명하고 장단점 한번 말해볼래? 물리를 배운 친구들은 저런 내용을 압니다. 토스컴학과 스텔러레이터를 이용한 핵융합 방법 설명해 보고 장점 단점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거고요. 그리고 학생부에 신재생 에너지가 있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한계가 뭐니? 요즘에 2차 전지 많이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신재생 한계에 대해서 말해보고 그리고 너가 그 공부를 하려면
어떤 경험을 쌓은 이겁니다. 덕성여대건 전공적합을 얘기하는 모든 분야의 학과의 질문은 학생부 중에서 아까 면접에 보셨던 교과 성적도 중요해요라고 말한 다음 면접은 그럼 어디에 집중이 될까? 교과 중에서 전공 관련 교과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등급 나오면 되는 거냐? 그럼 교과로 뽑겠죠. 근데 굳이 종합전형 뽑는 이유는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진 찍으시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보실 수 있도록. 네. 자, 그러면 다시 가죠. 네. 다 찍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갑니다. 대학별 면접 특징이 있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공통점이 더 커요. 일반 면접은 공통점이 훨씬 큽니다. 재신문 면접은 서울대, 연대, 고대 방식이 좀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면접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이 심층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저것이 바로 질문의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너 이런 활동했구나, 뭐 코딩 활동했구나, 그 목적은 뭐였어? 동기는 뭐였어? 그 과정에서 너는 어떠한 걸 했니? 어떻게 했니? 그래? 그런 정보를 얻었어? 자료 수집 경유나 경위를 얘기해봐. 그리고 너의 획득한 지식에 대해서 조금씩 확장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심층적인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말하는 꼬리 질문이 바로 저런 질문을 얘기하는 거죠.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질문을 한번 써봐야죠. 어제 그 밴드 라이브 할 때도 김병진 소장이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쓰라고 얘기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낸다고 말이 조립이 되지 않으니까, 또 키워드라든가 이런 거 꼭 얘기하려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틈틈이 정리하고 수능 후 면접이면 수능 끝나고 나서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다시 이렇게. 자,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 차이점은 이제 다음 쪽에 제가 조금씩 학교별로 차이에 대한 얘기와 반영 비율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영 비율과 평가 요소가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학교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면접의 반영 비율을 50%에서 40%로 반영한다는 얘기는 대단히 많이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대학들, 제가 저 위에 해놓은 서울대, 동덕여대, 서울교대 이렇게, 그리고 그 아래 고려대, 덕성여대, 시립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연세대 국제형까지 전형은 면접 비중이 40% 이상입니다. 이미 1단관 통과한 애들인데 40%는 40% 뒤집힌다. 50%는 50% 뒤집힌다. 이런 가설도 있어요. 이해하기 편하게. 근데 저 속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건 그만큼 1단계 성적보다는 2단계 성적이 당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을 잘 보시고 역시 면접이 크게 작용하니까 내 아이가 1단계 통과했다 그러면 이 대학은 면접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또 이 자체로 역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거 말고 이제 반영 비율 말고 또 그 비중 안에서 어디를 더 많이 볼까를 봤더니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도 비슷하다고 봤을 때 대부분의 학교 중에서 어디를 더 많이 보냐면 이렇게 인성을 같이 보는 경희대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50% 이상을 차지한 학교들, 그리고 40% 차지한 학교들이 대부분 전공 적합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전공 적합성이 뭐 경영학과는 뭐야, 생명과학과는 뭐야, 이런 거 물음도 있겠고, 뭘에 대해서 설명해봐, 평형 이동을 설명해 볼래? 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건 학생부 기반에 본인이 그 과목에, 그 전공에 있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그 점수의 비중이 높은 학교가 바로 위 학교, 아래 학교도 마찬가지로 현재 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이와 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대, 세종대, 서울과학기술대, 명지대, 국민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등은 결국 면접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학생들을 직접 학교로 불러서 확인하는 것들이 더 정확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내 아이는 어떤 준비를 할까요? 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학문의 경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직업으로만 저는 뭐 이를테면 조향사가 되겠어요, 저는 식품 영양 쪽에 뭐가 되겠어요 라고 하지만 식품 영양학과 그리고 식품 공학의 차이는 뭔지,
경영학과 경제학의 차이는 뭔지를 잘 구분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 안 하고 공부만 하지만 이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뭐 능력 있는 종업원과 성실하지만 능력 부족한 종업원 중에 넌 누굴 선택할까라는 상황 면접 비슷한 건데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CEO가 경영을 배우는 건 어떤 도움이 되겠니? 이런 부분이 적어도 경영학이나 경제학에 대한 커리큘럼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전공에 대한 탐구 아니겠어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학생들이 다 경영학과 오려고 합니다. 연세대 경영이건 서강대 경영이건 오려고 하는데 그 경영학과에 맞는 학생들을 고르고 싶다. 괜히 전과할 애들 찾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진로 변경된 거, 물론 그게 블라인드가 되지만 학생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진로가 있거든요. 좀 바뀐 애들은 묻는 이유는 그겁니다. 얘가 4년 동안 다닐 건지 아니면 다니다가 변심해서 휴학할 건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니까 그런 의도도 잘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과학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학은 LMO, 유전자 변형, 생물, GMO, 유전자 변형, 생명체. 이 차이는 뭔지 얘기입니다. 진짜 몇 글자밖에 차이 안 나는데 확실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분이 뭐야라고 불쑥 묻는 분도 계세요. 확률과 통계가 뭐야라고 묻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때 답을 못했다고 쫄면 안 됩니다. 뒤에 또 나오지만 국민대 입학사정관인가 공대 입학사정관 했던 말인데 아이들이 너무 완벽주의 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시험 중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버벅거리면 그것 때문에 뒤에 완전히 포기한 애들이 많대요. 그러지 말고 그 부분은 모르고 넘어가더라도 다음 질문을 받아서 천천히 대답하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면접 망쳐서 스스로 망쳐버리면 진짜 맨 뒤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추합이 되더라도 자기 순위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LMO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죠. LMO 기술에 대해 부정적이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이 될지 우리가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말이죠. 이 생명과학 기술이 많이 난치병 치료에 또 도움을 줍니다. 그런 부분들 DNA 치료 많이 얘기하는 것을 어디까지 알아봤는지를 물어보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는 심층적인 질문이다. 좀 깊이 있게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그럼 애들이 끝까지 가거나 나중에는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선생님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라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야 이건 대학 가서 배워까지 할 정도면 거기서 멈춰도 돼. 이런 겁니다. 그 이상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입학사정관이 직접 말하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학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인터넷 또 질문 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이미숙님 감사합니다. 또 이번 설명의 자료는 온라인상으로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라고 우리 또 답을 해주시네요. 우리 운영하시는 분께서. 네. 근데 영상은 아마 공유를 아마 유튜브에 하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면접 평가 방법에 대한 건국대 쪽의 이야기는 뭐 앞에 얘기는 2명 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요 얘기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내외인데 이거에 대한 얘기도 많죠. 1박 2일로 하자. 그리고 뭔가 시간 제한 뭐하러 하냐. 그냥 6개, 7개 던져주고 네 마음대로 얘기해봐라고 해도 20분을 넘지 않는다. 실제로 애들 그렇습니다. 애들 연대 문제 이렇게 풀게 해주잖아요. 영상 업로드 하잖아요. 5분 동안 얘기해봐. 그럼 혼자 5분 동안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 얘기했다고 하는데 2분입니다. 3분 동안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면접은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질문을 제한해서 던지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대학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되니까 너무 어리석다 이거죠. 이 말은 건국대에 온 학생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명심하고 포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학은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붙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갔다 온 학생들이 후기를 보면 합니다. 물론 이제 자존심이 센 친구들, 이 상위학과 간 친구들 자존심이 좀 세서 내가 모르는 걸 지적당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워 하는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너 이것도 몰라? 라고 하는 자체가 상처를 준 선생님도 일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학생에 대해서 마지막에 끝날 때 너 로스쿨 가려고 여기 왔구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학과 자체가
요즘에 법대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로스쿨 쪽에서 자유전공을 통해 가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학생부를 봤더니 우리 학과에 잘 안 맞아요. 근데 애는 똑똑해. 마지막에 답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너 우리 학과 와서 로스쿨 가려는 거지? 라는 얘기로 끝을 냈던 교수님도 있어요. 학생이 굉장히 상처를 받겠죠. 어찌 보면 거기다가 떨어지고 나면 더더욱더 아마 진저리가 날 텐데 그런 경우는 제가 극히 드물게 봤고 대부분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아까 키워드라는 말은 핵심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있으면 한마디로 얘기하고 그 얘기가 한마디가 딱 떠오르는 순간 애들이 백지 상태가 안 되죠. 처음은 다 긴장합니다만 이제 한마디 풀리면 그다음부터는 술술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도 초반 한 1, 2분은 긴장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부터는 선생님도 편해지고 학생도 편한 마음으로 답을 하면서 굉장히 진행이 매끄럽게 끝나면 결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건 아까 사전에 예상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또는 누가 만들어 준 걸 대답해 보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국제학과 붙은 이 아이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국제공무원이 되겠다 이런 거 말고 이건 직업이잖아요. 그것이 되어서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뭐 유엔 난민기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 그 이유는 이런 이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희대학교 질문은 졸업 후 5년 뒤에 뭐 할 거야? 이게 경희대학교 단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년 후가 뭐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은 뭐라고 하냐면 물론 우리도 5년 후의 계획에 대해서 그 아이의 말처럼 되지 않을 줄 안다. 근데 그런 긴 고민을 해본 아이들이 대학에 와서 자기 전공과 활동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학종으로 뽑은 아이들이 대학 잘 다니고 전과 확률이 없습니다. 전과가 매일 낮죠. 근데 수능 선발자들은 당연히 이 학과에 마음에 들지 않은 점이 있다면 잘 알지 않고 왔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얘기를 보시고 사회 관련 문과, 자연계열은 관련 이슈.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백신 얘기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는 정의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로에 대한 무엇인가 나오고 그럴 때도 보면 그 시기에 유명한 책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요즘에 정의는 여러 사람의 사회 규범을 통해서 이렇게 공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건데 합의로 이끌어내는 것들인데 왜 이렇게 논쟁이 심하니?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문과 쪽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 특히 시사 이슈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고려대학교는 자신감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는 자신감 있게 얘기해. 그리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말끝 흐리지 말고 또박또박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 표현하면 좋겠다. 그리고 불안한 시선이라든가 그리고 다리를 떠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 학생이 이렇게 마무리하면 이 학생은 바이오 의공학과를 붙은 21학번 학생입니다. 이 바이오 의공학과 붙은 21학번 학생은 실제로 막상 갔을 때 그러니까 대학에서 면접 교실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들 연구실이라고 하죠. 그 교수실에서 잘 안 하고 공간을 넓게 하고 띄어서 앉거나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영상을 저쪽에서 보는 비대면 방식이 맞긴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교수님이 보이건 안 보이건 저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 편하게 웃어주시고 이미 서류로 학생을 봤잖아요. 평가를 또 이미 해본 거고 자수도 받고 그리고 면접관을 계셨기 때문에 게다가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의 교수님이셨대요. 그럼 얼마나 더 이야기가 진전이 빨랐을지 이 바이오 의공학과 이 친구는 내가 앞으로 어떤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체 의공학에 대한 얘기를 잘 나눴을 것 같습니다. 네, 자아성찰님은 아이한테 공유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보라고 하면 억지로 이렇게 같이 가는 것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입학사정관이 직접 말하는 고려대 얘기가 이렇게 있고요. 뭐 이렇게 아래쪽에 눈도 마주치면서 의견을 개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기의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국민대학교입니다. 국민대학교도 참고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 기록을 정리하기 적어도 2자릿수 이상의 학생부를 그 횟수를 봐야 될 정도로 꼼꼼히 봐야 된다라는 점. 그 지원대학의 면접 방법 파악하기라고 해서
국민대학교에 올 정도면 혹은 이 학교를 쓰고 싶으면 적어도 인재사과 전공의 커리큘럼 이해하고 라고 할 때 이 함의적인 건 뭐냐 하면 우리 학교에 정말 꼭 오고 싶은 거니?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답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전공은 전혀 그런 걸 배우지 않는데 마치 그런 걸 가르친 학교처럼 얘기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애들로 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 학교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 그런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학교마다 다 친절하진 않은데 그래도 좀 상세히 올려놓은 학교들이 고려대학교, 뭐 경희대학교, 그리고 또 저쪽에 동국대학교 이런 학교들은 명상을 자세하게 혹은 답안을 자세하게 올려놓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전북교육청이건 부산교육청이건 면접 후기를 담아서 그 지역 아이들이 어디 갔던 주로 서울 수도권을 많이 갔겠죠. 그런 것도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단국대학교를 한번 잠깐 보시면 단국대학교는 역시 60%입니다. 단국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훨씬 커요. 서류로 애들이 정말 많이 역전된 학교가 단국대학교. 왜 이렇게 역전되지? 우리 학교에서 이 아이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떨어지고 얘가 붙었대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단국대학교를 쓸 때 유의하시기 바란다라는 얘기고, 또 그렇다면 여기 대학을 적극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학과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인기학과는 좀 치열할 건 당연한 거고 비인기학과는 저비율이라면 더 크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덕성여대도 50%. 결과적으로 여기서 학생에 대해서 덕성여대가 보는 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하니까 뭐 진실성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우실 텐데 아까 말했던 사실 확인, 심층적인 평가의 하나를 저 용어로 사용했을 뿐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한 2장의 슬라이드로 얘기했는데요. 2장의 슬라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예스하고 노가 있는데, 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진로 희망이 지원학과 일치하는가, 또 3년 동안 일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이 아니라 후에 왜 이걸 하게 됐는지, 왜 갑자기 이것으로 바뀌게 됐는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쪽을 너무 변명하듯이 하지 말아라. 이게 동국대학교의 얘기입니다. 동국대학교에 제법 이런 학생들이 많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뀐 학생들 걱정하지 말고 뒤에 선택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중요할 것 같아 라는 얘기고요. 창체 활동에 대한 얘기도 보면 전공 관련된 모든 활동은 준비하는 건데 그중에서도 특별했던 것들, 당연히 학생부에도 특별하거나 자소서에도 특별하게 나와 있겠죠. 근데 준비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러니까 창체 활동 외에 전공을 위해 노력했던 활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학생부에 없는 거 있잖아요. 학생부에 없는 거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체 활동 외에 전공을 노력했던 활동, 그러니까 부족한 내용을 학생부 밖에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게 동국대가 말하는 스스로의 전공 사항이니까 예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동국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어요? 라고 하고, 그리고 그 활동을 왜, 항상 왜가 들어가죠. 앞서 말씀드렸죠. 특히 이과 애들이 실험을 같이 집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묻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무임승차가 좀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왜를 묻는 게 이과 쪽. 특히나 화학이라든가 생명과학은 저희 기성세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옛날에 생명과학은 생물이죠. 외우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생명과학이 공학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많은 실험이라든가 걸 하다 보면 그냥 그 멋있는 실험에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묻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자기가 했던 것처럼 쓰는 경우도 일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면 어떤 경험, 어떻게 성장, 어떤 발전 가능성 얘기죠. 자, 요거는 면접 질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문이과를 골고루 하고 있으니까 문과 어머니들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미생물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독서 활동이 있어. 이 책에 대한 질문은 정말 클래식합니다. 근데 이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읽었는지는 나도 이 책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서로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 책은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읽은 책인데 저자가 누구고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많이 담겨 있어요. 이거는 자기만 아는 거고 어느 정도 그리고 어느 것이 흥미로운지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동아리 활동에서 미생물 배양 실험하면서
와, 미생물이 이렇게 매력적이구나. 실험 내용이 궁금한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선생님이 추천을 받았다. 이게 더 확실한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을 더 우수한 답변으로, 요 답변은 스스로 정보를 줄이는. 그래서 가장 좀 안타까운 게 네 아니요로 답하고 이런 경우가 그 뒤에 답이 없거나 예시도 없거나 앱수도 없거나 이런 경우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있다면 키워드만 얘기하지 말고 관련된 사례를 얘기하라 이런 거고요. 서울과기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중간에 하나 심층 면접 문제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이래서 변별력 생기는 거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니까요. 면접 기출문제인데 일반 면접은 기출문제가 사실은 여기서는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학생마다 그때그때 물어보는 게 다른 거예요. 학생 개개인의 기출은 사실은 없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저희는 이렇게 문제를 묶어 놓잖아요. 그러다 보면 빈번하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빈번하게 자주 나오는 걸 제가 여기 대학과 약간 생각이 다른데, 많이 나오는 문제 빅5가 뭐냐면 자기소개 해봐 이겁니다. 자기소개 해보라는 건 저는 착한 학생입니다 이걸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안타까운 시간이죠.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하기 위해 어디 노력한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걸로 전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이라든가 준비 과정을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 말고 장단점입니다. 단점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얘기하고, 강점에 대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러이러한 강점이 있어서 이 학과에 진행하게 됐어요. 저는 워낙 소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강한 소신을 통해서 법관으로서 저도 확실한 어떤 소신을 밀어붙이고 싶다 이런 얘기. 생명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연민과 그리고 동물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것들 모두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장점을 전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담겨있는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고 준비를 그냥 가볍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준비 없는 그런 자세다라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5개 얘기했는데 나머지가 뭐냐면 학업 계획에 대한 얘기 있고요. 학업 계획에 대한 얘기 물어보고, 네. 그래서 아까 5년 학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드렸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 또 성적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 마지막은 지원 동기 이겁니다. 근데 물론 앞서 자기소개할 때 지원 동기가 좀 나오면 뭐 그런 부분을 또 다시 물어보진 않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이 5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가야지 면접에 대해서 가서 정말 어이없는 그런 답을 하면서 스스로 나 정말 창피하다라고 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면접 구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면 늘 하는 말이죠. 서울대학교의 말이죠. 그래서 교과목 수업을 통해 해당 과목을 깊이 이해하고 소화하는 공부가 필요하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교과서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면접에서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뭐니 할 때 교과서요라고 해서 교수들이 크게 웃으면서 오히려 공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과적으로 교과서의 나름의 그 사람들이 다 교과 지필진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면 저 말이 일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과정에 관련된 도서를 찾아보고 탐독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너가 이 정도의 독해력과 이 정도의 이해력은 있지 않겠어? 라고 해서 제가 면접 기출문제 하나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답안은 입센터가 한 건데요. 이거는 기출문제니까 서울대 이미 있죠. 재시험 면접으로. 이게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이제 글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살아서 저승을 여행하다가, 그럼 오디세우스 살아 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혼백이란 말은 죽었다는 얘기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가정을 주고요. 그럼 저기서는 오디세우는 살아있고 아킬레는 죽었고,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라고 불렀으니까 지금 오디세우의 말이죠.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쭉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자기가 내 자신의 나라를 밟아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통만 당하고 있고, 아킬레우스여 그대로 말하면 누구도 일찍 경험하지 못했던 앞으로 그럴 것이다. 영광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대가 살아있을 때 영광, 그대를 신처럼 공경했고 그대가 여기 죽은 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너는 살아있을 때 큰 영광을 갖고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제가 밑줄이 쳐놓은 이 부분이 바로 이 오디세우스의 생각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파악할 수 있냐 없냐 이거죠. 동양 고전이잖아요. 서양 고전이잖아요. 고대는 동양 고전을 좀 쓰고요. 이렇게 내가 말하자 그는 지체 없이 이런 말로 대답해서, 이때 이 사람은 아킬레우스겠죠. 죽음에 대해 나를 위로하려 들지 마오. 이 말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죽음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달리 생각하는 거죠. 죽은 자들을 모두 통치하는 차라리 시골에서 머슴이 되어 농토 없이 가산도 많지 않은 다른 사람 밑에서 분팔하고 싶소라는 말은 잘 맥락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 통치하는 거 그거보다는 이 뒤에 살아서 차라리 살아서 저런 보잘것없더라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대는 내 의젓한 아이들의 소신이나 전해주시고 그애는 제1인자가 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소? 아니면 그러지 않았소? 나무랄 데 없는 아버지 펠레우스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다면 말해주시오. 그분께서는 아직도 미리미도네스 족의 사이에서 명예를 누리고 계시오? 아니면 노령에 그분의 손님을 묶었다고 해서 헬라스와 프리아타에서 사람들이 그분 없인 여기 있어. 나는 어디 가지 마십시오. 네, 나는 이제 더 이상 햇빛 아래서 그분을 보호하지 못하며 넓은 트로야에서 가장 용맹한 적들을 죽이고 아르고스인들을 지켜둔 때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오. 그러니까 결국은 죽었기 때문에 난 그걸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해석이 되셨어요? 이런 걸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은 아까 말했던 서울대가 앞서 말했던 이런 얘기와 같은 거죠. 학습 과정에서 관련된 도서를 찾아 읽고 토론 탐구 과정을 했다면 더욱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았겠니? 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답은 그냥 저희가 낸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답일까? 그러니까 서울대가 말한 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았을까요? 먼저 질문이 오디세우스 아킬레 죽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봐. 차이가 어디 오니? 라고 했는데 둘 다를 얘기해야죠.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 그 근거를 대야죠. 결국은 존경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살아서 고통받는 나보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말했던 오디세우스라면 아킬레우스는 죽음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는 오히려 죽어서 누리면 뭐하냐 영화를. 오히려 살아서 비참함, 머슴되어서라도 사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인물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말한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겠죠. 변별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일반 면접입니다. 아래쪽에 이승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지 유추해 보시오. 말씀드리면 아킬레우스는 당연히 어떤 전쟁도 나가서 공을 세우고 싶어하는 영웅적인 삶도 추구하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머슴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살아있는 게 낫다. 라는 얘기로 하면 너는 잘 답했어 라고 하고 선생님들도 이제 좀 부족하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라를 계속 물어보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제시문의 면접이 됩니다. 네, 여기 어머니들은 다 이해하셔서 그 표정 자체가 굉장히 편안해지셨습니다. 네, 이건 답을 보고 계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직접 문제를 푸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조금은 연습을 하고 내용이 어떤 건지 하고 가야지 좀 덜 당황하고 자기 실력을 발휘하겠죠. 이제 서울여대입니다. 서울여대가 아까 대표적인 우리가 말하는 꼬리물기 질문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문과, 이게 이과입니다. 네, 이렇게요. 자, 이게 꼬리 질문이 문과 꼬리 질문, 이과 꼬리 질문입니다. 학생부 기반에 영어 시간에 일반 언어 강의 요약했어? 그러면 어떤 내용 발표했어? 그 선택한 이유는 뭐니? 이건 뭐 집단 활동은 아니죠. 언어학에 대해 배운 점 무엇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문과 학생으로서 언어 영역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 이과 학생입니다. 블록코딩 프로그램 결과물을 여러 학생이 발표했어?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디버깅까지 하는 작업을 거쳐서 작품 완성했다고 했구나. 게다가 상까지 받았네. 혹은 우선 작품 평가됐다고 했으면 코딩을 통해 넌 뭘 구현했니? 그러니까 여기도 블록 코딩 중에 어떤 코딩이었는지 얘기하고요. 주제가 뭐였는지, 우수작품 송본의 이유, 저것 꼭 물어보죠. 상을 탄 이유가 뭐야? 주변의 평가는 어땠어? 이런 것들이겠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차별은 뭐였니? 이런 부분들. 또 본인의 작품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수준이 저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은 줍니다. 그래서 그러나 한계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보완을 생각해 봤니? 라는 부분들. 대학에 가서 더 공부하고 학교의 실험 도구가 혹은 시간의 제약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솔직하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중에서 자기가 끝까지 해봤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성신여대. 성신여대 얘기는 말씀드린 50%. 아까 덕성여대나 단국대학, 성신여대 이 세 대학은 면접으로 막 뒤집힐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대학을 쓴 학생들이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또 볼까요? 다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활동후 수용 면접이 있습니다. 비중이 좀 높죠. 활동후 수용에도 이렇게 제시문 말고 학생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도 그 친구도 연세대학교를 썼다가 이제 썼죠. 합격은 했습니다만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제시문 방, 하나는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 방 이렇게 있어서
여기는 이제 확인하는 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어? 비슷하죠, 그죠? 주변 활동에 대해 본인이 어떤 역할 수행했어? 아까 수행의 역할이나 목적 얘기하는 거죠. 어려웠던 점 뭐야? 과정에 대한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보고서 작성하면서 참고했던 문헌 뭐 있어? 지식의 어떤 얻은 거, 그리고 많은 주제 중에 왜 이주를 선택했니, 이런 것들. 이게 연세대 질문입니다. 앞서 서울여대의 질문과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행의 목적, 그 다음에 지식을 얻은 경로라든가 과정,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고, 주로 전공 관련 활동 10분 안에 다 물어보겠습니까? 그런 거 물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문화 수행평가에 대한 얘기도 질문을 던지고, 어떤 매체를 선택했고 그 이유는 뭐니? 항상 이유를 꼭 묻는 것들 잊지 말기 바라고, 여기 같은 경우도 연세대의 평가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서류 확인반 같은 경우는 진위 여부, 그리고 이렇게 꼬리물기 질문을 통해서 확인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저도 제자가 2군데 갔었는데 재심은 면접방은 잘 풀었대요. 그쪽은 이제 수학 문제라든가 이런 수리과학 문제가 나오니까요. 근데 요거는 교수님이 보다가 계속 질문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교수님, 그 학생부 제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네 거 아니네. 그래서 다시 다른 걸 해서 한 2분 갉아먹고 5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걱정하시길래 어머니 잘 된 걸 수도 있습니다. 2분 정도 털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랬는데 실제로 합격은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생각나는 연세대의 면접의 한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연대 합격 학생들 말고 이제 고려대 합격 학생부에서, 고대도 면접을 굉장히 세게 보는 학교잖아요. 근데 기출문제 위주로 재심문 기반 면접 준비했고, 학생부 기반은 이 학생의 말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용 위주로 보면서 논문에 나올 논문에 나올 수 있는 면접 질문 생각을 해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예비 질문 만들어서 정리해 두었다. 이런 부분 잘 준비해서 합격한 경우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이랬다는 얘기죠. 서울대는 면접장이 교수 연구실이니까 굉장히 작잖아요. 책 많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대면으로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만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한결같이 갔다 온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답을 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면접 준비에 대한 얘기, 거의 제 얘기는 3번이니까 이제 끝나가는데, 자기소개서부터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너무 상세하게 잘 나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예전에 보면 자기소개서 먼저 보고 학생부 보는 그 입학사정관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랑한 거 확인해 보고 이거 했구나라고 하는 거고, 더 이상 질문거리가 없죠. 자기소개서에 상세히 써놨으니까. 근데 자기소개 상세히 안 써온 애들은 좀 안타깝죠. 그리고 나서 학교생활 기록부는 그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은 학생부의 질문이 좀 더 몰려있죠. 학생부, 자기소개는 자기 PR이 이미 있으니까. 동기과정, 평가, 배운 점 등을 정리할 것. 거의 공통적이죠. 단점 드러내기 망설이지 말 것. 확률 통계 왜 모르니? 라고 할 때, 수능에서 배우지 않았니? 할 때, 저는 수능 공부를 문제풀이로 해서 개념은 나중에 배우려고 하거든요. 라고 해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아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 뻔뻔한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말하고 죄송합니다, 아니면 제가 다음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다음 질문을 또 기다리면서 타 대학의 면접 문항도 정리해 둘 것. 이 말은 다른 대학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교를 제가 다 이렇게 정리해도 주요 대학을 정리한 거거든요. 입학사정 말 중심으로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시사입 사회적 아젠다는 문과 쪽입니다. 물론 이과도 요즘에 있는 백신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아무래도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든가 뭐 바이러스 쇼크라든가 이런 건 한번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면접 답변 작성의 기본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S, situation, T, 태스크, 역할, A, 액션, 그다음 R, 리절트라고 해서 발음 문제가 별로 안 좋은데 결국 STAR, 스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게 사실 자소서였죠. 자소서 쓸 때 힘들었죠. 제가 그거 압니다. 그 고통을.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면접은 요걸 하는 부분이니까 이미 정리됐던 훈련을 바탕으로 한 번 더 구두로 연습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어디에 가장 비중을 둘까?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결국 액션이 액션. 뭐 동기는 간단하게 말하기 기를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어떤 것을 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차별화된 뭐 기획, 전략, 핵심 뭐 이런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좀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추상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이런 게 추상적인 답변이죠. 아까 제가 많이 흥미로웠다라는 말은 너무 일반적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명사 말고, 일반적인 단어 말고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내용이 오른쪽의 내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도 그렇고 사실 자소서도 이렇게 써야 돼요.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썼다면 당연히 면접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정리 안 해놓고 난 기본 실력이 있어. 또 뭐 굳이 내가 그런 준비까지 해야 돼? 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자신감은 제가 좋다고 보지만 이런 것들은 아니 대학이 보고 싶도록 말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나오면 대학이 나를 뽑아줄까? 라는 점도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맞춰간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2달이랄지 또 2학년 올라와서 자리를 만들었고 과자랄지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는 부분이 앞서 왼쪽에서 뭐 서로 배려라는 말보다는 이 내용이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써보고 나면 답변도 좀 달라지겠고 너무 또 다 외운 티 나게 말하지 않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털어놓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가 합격의 요소는 뭘까? 일반 면접 기준인데 서류를 보면서 학생부와 자소서의 기재의 핵심을 이해하고 선생님이 써준 거지만 내가 한 10번 이상 보게 되면 나의 3년이 쭉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먼저 말하고 뭐 집중일지, 몰입일지, 생명일지, 연민일지, 아니면 사람일지, 아니면 뭐 물리의 뭐 소재일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잘 말하고 에피소드, 나의 말하기와 듣기를 객관적으로 이 말은 거울을 보든 어머니가 나에게 평가를 하든 아니면 영상을 찍든 해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부끄럽겠지만 내가 내 모습 보는 게 부끄럽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나의 작은 습관을 고쳐보길 바란다. 특히 남학생. 남학생들은 자기가 어떤 습관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볍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물론 그거로 당락을 결정하진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요거는 면접반에 대한 얘기. 제 얘기는 다 끝났는데요. 이제 보면 저가 학생부 종합을 계속 해왔으니까 저와 그다음에 저와 연구원들 그리고 여기 같이 함께하는 또 컨설턴트님들이 오셔서 같이 진행하고요. 실전 시뮬레이션이 저는 왜 중요하냐 보냐면 첫날은 애들이 어버버 하는데 둘째 날부터는 좀 말을 좀 이렇게 툭툭 던지고 그러는 것들이 좀 조리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경험을 제공하려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1대1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면접 교재 저자, 뭐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지만 그 책을 가지고 수업도 하고 또 그 책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자기 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저는 심층 면접보다는 이제 심층 면접 하이퍼에서 정두현 선생님이 하고 계시고 저는 일반 면접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균도 일반 전형이지만 하이퍼에서 같이 지균 쓰는 애들이 대체로 심층도 많이 하니까 그쪽에서 하고요. 저는 주요 대학의 일반 면접을 이틀에 걸쳐서 각각 2시간, 2시간에 총 4시간씩 학생들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요 대학들이 이제 보통 발표가 굉장히 임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3, 4일 전에 발표하고 그러니까 발표 통보 받고 나서 등록하시되 미리 저희에게 서류를 주셔야지 학생부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아놓고 그럽니다. 오늘 또 학생부 질문 제가 말미에 현장에 오신 분 해드리긴 했는데 10분 정도 제가 계속 할애해서 끝나면 다른 분 이렇게 진행하고 할 거니까 남아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면접방 운영인데요. 1대1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도 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다른 학생들도 계속 이렇게 면접과 이런 부분을 진단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일단 지금처럼 이론 강의를 조금 더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서류 진단만 이건 뭐냐면 서류 자소서 학생부를 미리 내면 저희가 질문지를 준비하고 그 질문지에 대한 답을 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면접 심의는 직접 발표하는 시간이 첫날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날은 본격적으로 학생부 자소서에 대한 예비 질문을 만들어 놓고 전공 질문, 대학별 질문, 그리고 학생부 기반 질문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질문하고 찍고 답 가르쳐 주거나 혹은 교정하고 피드백 할 시간 주고 다시 또 질문 면접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시간을 계속 자기가 발표하고 아까 제가 연대도 5분이 길다고 했잖아요. 30분도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이 시간은 계속 질문을 하는 시간과 답변하는 시간. 피드백 시간은 앞서 30분 했던 거를 다시 한번 30분 동안 준비하는 시간. 또 저희가 또 준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은 질문지 이런 것들을 답변해서 준비해서 다시 오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영상은 당연히 촬영해서 제공하는 거 요즘엔 굉장히 편리해졌죠. 옛날에는 카메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휴대폰이 그 역할을 대신하니까 이건 뭐 당연히 드리는 게 맞겠고, 미통과자는 저희가 봐도 이 학생이 대학에 가서 또 실수할 것 같다라고 하면 다시 그러니까 한 번 더 강의를 하거나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별도로 부르겠죠. 또 요거는 이제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름의 이렇게 갖고 있는 샘플인데 이게 뭐냐면 학생이 요 질문을 저희가 하고요. 미리 준비를 다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질문을 이제 현장에 던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현장에서. 그리고 다시 준비하자라고 해서 이걸 똑같이 질문하기도 하고 여기 없는 질문도 계속 던집니다. 근데 이 질문이 학생마다 한 5, 60개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학생을 위해서 이 대학에서 나올 만한 질문들은 거의 다 뽑아주는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 생명공학과 갔는데 동대가 지원자를 뽑아낸 이유는 뭔가? 지원 동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유전자 가격 기술 바람직하고 생각하나? 간암세포에서 RB 단백질의 역할이라는 논문 참고했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이를 통해 본인 해결한 건 뭐야? 이게 이 아이거든요. 이거 했던 아이. 그리고 이제 야생초 탐구를 이 아이가 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실제로 질문도 이제 이렇게 해오체로 하거든요. 다른 조언들은 협조적이었나요?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질문지를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시는지 아셨죠? 이거는 이제 면접 수강호 애들 얘기고 저는 심층 면접도 하고 일반 면접도 했는데 올해는 일반 면접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카메라에서 내 모습 코멘트까지 녹화되어 복습할 때는 좀 좋았다. 선생님이 열정이 있으셔서 좋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선생님들이 잘 준비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뭐 다른 학원과 달리 실적은 배워서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 실전에 대한 얘기, 기출 문제를 전문적인 시각에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뭐 이런 등등으로 아이들이 평가한 그런 후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합격한 아이들 얘기고요. 뭐 이거는 제가 센터장 박건영이고 김대현 연구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전공 그러니까 김민용 선생님 뭐 카이스트 수학 물리학과 윤효준 선생님이 연대 철학과 등등 해서 이쪽은 대체로가 아니라 이분들은 자연 인문 계열 졸업자들이고 이분들은 자연계열 이공계열 졸업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해당 전공의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고 수능 전이 아니라 수능 후에 이분들을 이제 계속 준비해서 여러분들 얘기하실 겁니다. 저는 또 의대 그 사이트인 메디친 사이트에서 뭐 이렇게 이런 글도 쓰고 있죠. 비교과 편에서 제가 이제 쓴 글입니다. 칼럼을 계속 쓰고 있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이런 입시 활동도 병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박건영 센터장이 접니다. 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안 튀지만 나름 정겹게 교장 선생님도 생겼다라는 얘기고요. 처음에는 좀 싫었는데 점점 볼수록 정이 갑니다.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의대 선발에 대한 얘기 사이트도 한번 가보십시오.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쓴 의대 관련 글인데 이게 다 학종 글입니다. 이과 학생들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문과도 이와 같은 준비로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센터에 상담실장님이 계십니다. 물론 저희 상담팀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다이렉트, 직통으로 뭐 서류랄지 아니면 뭐 면접에 대한 준비랄지 뭐 준비물 뭐 오는 거 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이 박정민 실장님 제 개인 핸드폰 업무용 핸드폰이거든요. 이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나름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다 답을 드려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같이 보완을 좀 통해서 소통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벌써 다 왔는데요. 제가 무슨 말을 끝을 할까? 어제 밴드 출연에서는 끝을 잘 마무리 못하고 왔는데 하여튼 해본 자가 이깁니다. 그리고 일반 면접은 응시 곧 자체가 합격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꼭 준비 잘해서 근데 아무 준비 안 하면 아무런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준비한 아이들 치고 떨어진 아이들, 붙은 아이들 많았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면접 설명회 1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